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 전문가 제1편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고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매도 먼저 받는 게 좋겠다고요.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얼마 전 이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증여와 동일하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 이 상속과 증여 세율은 동일합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까지 가지 않고 사전 증여하는 게 절세가 되는 이유는 이 부과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쳐서 여기에 세율을 부과하지만 증여회 같은 경우는 증여받은 사람이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증여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이 있고요. 10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자식 중에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예 안 주고 있다 제가 죽으면 이 현재 세율 구조상으로는 30억이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50% 세율을 적용해서 50억의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100명의 자식들한테 1억씩 나눠준다라고 하면 1억까지는 현재 10% 세율이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씩 100명이기 때문에 10억입니다. 똑같은 100억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내려주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10억을 내고 끝낼 세금이 사전증여 없이 상속으로 가게 되면 50억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상속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의 그 절세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좋은 얘기는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30억 초과 부분이 50%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내용과 동시에 1억까지만 10% 적용되는 부분을 2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납세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올해 증여한다거나 올해 돌아가신 분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내년이라 하더라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내년에 돌아가시거나 내년에 증여한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이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증여세가 이제 절세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인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10년 단위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10년이 지나면 또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과거에 안 준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1억까지는 증여세가 1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을 주면 1억에 10%, 1000만 원 세금을 내죠. 내년에 1억을 또 준다라고 하면 또 1억에 10%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억에 20%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증여를 한 시점부터 과거 10년간 증여한 내용이 있다라면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를 계획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적정 금액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20% 구간까지 주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주셔야 절세가 되지 매년 1억씩 준다고 해서 절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예를 들어서 50억이 있는데 40세가 40세부터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이렇게 4-5번에 걸쳐 주는 것이 70대가 돼서 70세, 80세, 90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절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우리가 사전 증여를 하는 건 좋지만 고령의 경우에는 증여하는 게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효과가 없거나. 예. 왜냐하면 상속인한테 증여한 건 일단 10년 동안 증여 후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상속 재산에서 빠지게 되고요.
이분이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유고하시게 되면 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크게 반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꼭 기억하실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증여세에서 유리하다. 이게 첫 번째 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입니까? 증여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세율이 적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또는 딸이 있습니다. 아들한테만 주게 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2억을 아들한테 준다. 그러면 2억의 20% 세율이 적용돼서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아들과 딸 두 명한테 나눠서 준다라면 1억씩 나눠갖게 되기 때문에 1억의 10% 각각 1천만 원씩 그래서 2천만 원이 돼서 실제로 1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아들, 딸과 같은 피부치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넣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손자, 손녀까지 있다라고 하면 손자, 손녀까지 포함해서 증여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자식들한테 이제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것도 그렇지만 이 며느리 그리고 이제 사위 그리고 손자한테 주면은 상속세에서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아들, 딸한테 증여하면 즉 상속인한테 증여하면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만 상속 재산에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위나 며느리 또는 손자, 손녀 같은 상속인 외자한테 증여했다라면 5년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제3자 즉 사위, 며느리, 손자까지도 다 넣어서 증여를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최근에 이제 증여 컨설팅을 누군가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증여해라. 저 아직 젊은데 자녀들한테 빨리 증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까지 얘기한 것 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한데 왜 지금 시점이 중요한가? 이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일반 임야라든지 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증여를 빨리 하면 좋다라는 건 모든 재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향후에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재산이라면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증여할 때 A와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똑같이 1억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증여할 때는 A를 주던 B를 주던 증여세법상 증여세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이 지난 시점에 A와 B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A는 5억이 됐고 B는 2억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1억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2억 또는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되고요. 5억이 된 재산을 그 당시 5억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자녀는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추후에 오른 자산 가치는 자녀에게 온전하게 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지금 증여할 경우에는 그냥 다른 공제 다 제외하고 한 10%에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여하지 않고 5년 뒤에 이 가격이 만약 500% 뛰어가지고 5억 원이 됐다. 그렇게 하면은 같은 지금 증여하지 않고 향후 5년 뒤에 증여하게 되면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럼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를 지금 증여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임야를 재산세 내기 아깝다고 아들, 딸한테 준다. 쌈나겠죠. 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세법, 4가지 중에 마지막 절세법 말씀드리면 혹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부채, 보증금 또는 담보대출 금액과 함께 이 재산을 배우자나 또는 자녀한테 주면 절세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있는 부동산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가치가 오를 그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문제는 우리나라는 증여세를 받은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야 되는 아들, 딸이 뭐 소득이 없다거나 아니면 갓 취업해서 소득이 적은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낼 재원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라면 이 채무와 함께 넘기게 되면 이 받는 사람 입장, 아들, 딸 입장에서는 그 내가 받은 재산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또는 이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받는 월세 수입과 자산 가치 상승분을 이 수증자가 누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런데 거기에 담보대출이 5억이 껴 있다. 라고 하면서 자녀한테 줄 때는 이때 10억 중에 5억은 증여세로. 그렇죠. 나머지 5억은 이제 이걸 양도하는 양도세가 거. 되겠죠. 아, 그럼 이 양도세는 누가 냅니까? 네, 이거는 증여하시는 분이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거는 증여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속세가 40% 내지 50% 구간이고 충분히 내가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즉 양도세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라도 자녀한테 넘겨주고 내 상속 재산을 줄여서 추후에 납부해야 될 상속세를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 5억을 자녀가 또는 어떤 수증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5억을 갚아야 될 텐데 이런 부담부 증여에 있어가지고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는 얘기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이라고 한다면 이걸 인수받을 때 과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수증자께서 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대출이 거절이 된다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부담부 증여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수증자가 내고 양도소득세는 이제 증여하시는 분이 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담을 즉 채무를 인수받는 거기 때문에 수증자도 이 부담을 갚을 능력이 돼야 된다. 그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세법 개정안 관련돼서 특이사항과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증여절세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두 번째는 나누면 나눌수록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보다 가치가 오를 재산을 지금 증여해 주시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부담부 즉 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있는 물건을 넘겨주시는 건 좋은데 이때 수증자가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상으로 5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 전문가 1편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